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옵션 시장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얘기부터 한번 해보면요. 지금 이 두 암호화폐에 대한 옵션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해졌어요. 특히 오늘만 해도 무려 19억 달러에 달하는 옵션이 지금 만료된다고 하는데, 이런 큰 금액이 만료되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변동성이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Greeks.live라는 이 유명한 분석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 지금 약 33,000개의 옵션이 만료가 될 예정이고요. 풋콜 비율이 0.84래요. 이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베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번 경우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이 풋 옵션, 즉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걸 의미하죠. 이더리움 옵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21만 개의 옵션이 지금 만료를 앞두고 있고 풋콜 비율은 0.59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는 풋 옵션에 대한 베팅이 좀 덜한 상황이에요. 이런 옵션 시장의 활동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44,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상승세 보였다는 건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풋옵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도 엿보입니다. 이번 옵션 만료와 함께 다가오는 1월 ETF, 이 상장 지수펀드 승인에 대한 기대도 같이 커지고 있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 ETF 승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승인이 나면 이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SEC가 비트코인 ETF를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랑도 연결되어 있고, 이런 대형 이벤트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이 모든 일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나 블랙록 같은 그런 큰 기업들이 SEC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참여는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정말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마지막 주에 어떤 일들 벌어질지 모두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그리고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시험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스탠다드 차타드가 지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 외국계 은행으로선 최초라고 하네요. 이제 이 은행을 통해서 사람들은 디지털 위안화를 구매하거나 교환 또 상환할 수 있게 되고, 또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국제 기축통화 시장에 미국 달러와 유로에 도전을 하고, 또 이를 위해서 공무원 급여 지급부터 공기업 결제 수단까지 디지털 위안화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가 무역관에서도 미국 달러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미 작년에 국경 간 결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에 참여했고요.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차이나와 함께 이 CBDC 보고서도 발표하면서 중국 중앙은행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 디지털 위안화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이라는 이 백서를 발표하면서 상업 결제 업체들에게 디지털 위안화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그치만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디지털 위안화가 개인과 기업의 결제 정보를 국가가 감시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특히 이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는 중국 내에서 디지털 위안화 파일럿 프로그램을 확장할 계획이고요. 이를 국경 간 가맹점 결제, 또 무역 공급, 공급망 금융 등에서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위안화 채택을 시도하는 걸 다 포함합니다. 자, 디지털 위안화의 거래액은 이미 엄청난 규모에 이르렀고요. 사용하는 지갑 수도 지금 급증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흐름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네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해 그레이스케일과 지금 최대 자산운용사 이 블랙록 이렇게 만나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비트코인 ETF가 곧 승인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ETF를 어떻게 설정하고 환매할지에 대한 그 두 가지 방식인데요. 하나는 현금 청약 방식이고 또 하나는 실물 청약 방식입니다. 블랙록은 지금 실물 방식을 선호하는데요.
SEC는 지금 현금 방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현금 청약 방식은 간단하게 말하면 비트코인 ETF 주식을 지금 사고 팔 때 현금 사용을 한다는 건데, 이 방식은 투자자가 이 ETF 현금을 제공하면 그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은 좀 세무상 복잡하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ETF와 비트코인 시장의 그 가격 사이의 정확성 문제도 좀 생길 수가 있겠죠. 반면에 실물 청약은요, 여기서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용해서 이 ETF 주식을 만들거나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ETF한테 넘기고 ETF 주식을 받는 거죠. 자, 이 방식은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가격과 ETF 가격 사이도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더 효과적이겠죠.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청약 방식은 투자자 세금과 또 투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물 청약 방식은 특히 이 비트코인 시장 가격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세금에 민감한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답장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